자, 오늘은 그동안에 또 열심히 강의를 들어오셨고, 온라인 강의가 또 약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작을 해서 오늘은 좀 중간에 쉬어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쉬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노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이 실내건축 학생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표현법들, 특히 도면 표현법이나 기초적인 어떤 건축에 대한 이해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네, 물론 여타 수업과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시간을 안 가져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업 간의 어떤 합일점을 찾기가 어렵죠. 네, 과목에서 과목으로 연동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짚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특히 도면 작성 요령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이번 시간에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거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저학년 때부터 배워왔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내 의장 기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왔을 거고, 의장 기사를 딴 친구들도 있어서 이런 표현법이나 기본적인 어떤 도면 표현의 아주 기본 요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여러분들 도면 어떤 체크를 맡거나 어떤 뭔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도면에는 항상 타이틀을 써줘야 됩니다. 그 타이틀을 표현하는 표현법은 첫 번째 이런 기호 표현법이 있죠. 그래서 위에다가 배치도 평면으로 쓰게 되는데 그 밑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축작 스케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스케일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쓰는 표현법이 있고 선을 좀 두껍게 하는 표현법이 있어요. 왼쪽 부분에. 그리고 두 개의 라인, 이중 라인을 긋는 게 있죠. 위에 두껍게 라인. 그래서 이런 표현법들이 CAD로 디지털 도구로도 반드시 표현이 돼야 된다.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체크를 받던 그 도면에는 이런 타이틀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건 아시다시피 방위 표시죠. 방위 표시도 다양하게 있는데 네모, 세모 아니면 하나만 표현한다는 삼각형이나 박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방위 표현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만의 어떤 방위 표현법을 만들고 싶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차린다. 개인적인 회사를 차렸을 때 그런 어떤 본인만의 독창적인 기호를 만들어내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방위 표시라는 거는 말한 몫이 있어야겠죠. 다 이러한 애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면을 가지고 크리틱을 맡을 때 이런 방위 표현이 있어야 된다. 이제 가끔씩 이런 걸 빼먹는 경우가 꽤 많죠. 시간도 없고 막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꼭 두루두루 갖추는 거를 연습해라.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레벨이에요. 레벨. 특히나 레벨은 너무 중요한데 많이 빼먹죠. 제일 위에 있는 게 즉 평면도나 배치도에 기입하는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 표시에다가 이런 좌우로 솔리드 마크가 들어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플러스 3600, 플러스 4.5 이것들이 각 평면에 표현이 돼야 돼요. 평면에 여러분들 많이 빼먹죠. 거의 아예 빼먹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기입을 안 하는데 이렇게 각 평면에 1층, 2층, 3층, 4층, 5층 평면에 이 레벨의 높이가 써져 있어야 돼요. 여기가 지면으로부터 3.6m, 지면으로 4.5m. 이 레벨들이 꼭 평면도에 표현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레벨 절대 빼먹지 마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단면이죠. 단면에 대한 어떤 지지선 표현법인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1층 레벨, 2층 레벨, 그 다음에 이 레벨은 몇이다. 여기 있는 것들이 표현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퍼스트 레벨, 피니시 레벨, 네, 마감 라인이죠. 마감 레벨, 피니시 레벨, 거기까지 이런 레벨들이 단면도의 왼쪽에 표현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단면도 표현법에 가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단면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고, 자, 이거는 뭐 아시겠죠? 네, 단면을 끊는 AA 단면을 끊는 표현입니다. 이건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상세 부분인데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레벨인데 제가 꼭 강조하는 거는 평면에 레벨을 꼭 써달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출입구 표시, 주출입이 어디다, 주진입이 어디다, 이런 것도 출입구 표시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차량 출입구의 표현, 이런 표현들을 꼭 이해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구는 뭐 여러분들 캐드로 이제 그려내지만 보통 이렇게 삼각형으로 널찍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반드시 도면의 출입구, 건물의 출입구를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표현법들이 없어서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 어떤 상호 의견을 교환할 때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드시 표현을 해주고요. 적용 요소 상당히 중요하죠. 적용 요소. 적용이야말로 도면을 완성시키고, 도면을 이해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디지털에서는 있는 소스를 갖다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소스들을 많이 보유해 놓고 적용에 대한 표현도 많이 연습하고 그거를 반영해라 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축선이라는 게 있죠. 축선은 뭐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면이나 단면이나 도면을 그릴 때 축선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드시 축선을 넣어달라. 축선은 위에처럼 이렇게 크게 바로 표현하는 법이 있고요. 밑에처럼 풍선을 달아가지고 축풍선을 달아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멘전을 기입하고 그 사이에다가 세부 지수를 기입할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제도를 강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제가 한번 리뷰 시켜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그래 기본적인 표현법들이 있었고 기본적인 도면에 하는 것들이 있었지라는 거를 제가 정리시켜주는 거니까 이걸 보면서 한번 리마인드 또 리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뭐 보잉노의 표현이랄지 패턴에 대한 표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딴면의 사람에 대한 표현도 상당히 중요하죠. 소스들이 있어서 이건 캐드에서 넣을 수도 있고 포토샵에 넣을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항상 기본적이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의장 기사나 실내 기사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애우는 요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건축가는 도면이라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서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함에 있어서 이게 어떤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본 요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어를 빼먹지 않고 또 익숙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요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면의 구성 요소입니다. 여기 써놨죠. 표현 기법 이전에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은 다 얼핏 알고 계세요. 얼핏. 뭐 건축가니까 특히 4학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얼핏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이런 그림 도예처럼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한번 이 도예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단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기초부터 위에까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이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2층으로만 놓고 보면 이런 어떤 전체적인 단면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 단면도를 그릴 때 이해하고 그리게 돼요. 자, 이해하고 그리는 거랑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디지털 소스를 갖다 붙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면 매번
매 작품, 매 단면들을 그릴 때마다 어, 복사할 소스를 찾아야 돼요. 보고 그릴 것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고 본인이 한번 어떤 이 구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떠한 작품,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어떠한 작품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제 밑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라는 게 있어요. 기초. 여러분들 기초 표현, 땅속에 묻히는 기초가 있죠. 지하 밑에. 그 밑에 그 기초를 받치는 지점들이 있어요. 예, 기초를 놓기 위한 아주 판판한 어떤 땅 고름 작업이죠. 그래서 이런 지점을 놓고 그 위에 기초를 놓습니다.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 지하층 옹벽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건물을 이게 지면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몇 단을 타고 우리 건물도 대부분 그렇죠. 지면이라면 건물을 타고 올라오는데 그 밑으로는 또 이렇게 지중보가 내려가서 또 이 계단에 기초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은 항상 이런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기초 뿌리들이. 예. 이 뿌리 지면에서는 노출되지 않지만 이런 기초, 이런 뿌리들이 건물을 잡아준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들어오면 이제 현관이나 뭐 유리가 있겠죠. 근데 1층의 바닥 슬랍은 여기에요. 슬랍은. 그러면 여기에 유리나 전면 유리나 현관 문까지 받쳐주는 내려오면 이런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수벽이 있죠. 이런 수벽 보호가 내려와서 이런 유리나 현관을 잡아준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물이 여기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비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보호랄지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데 물론 노출시키기도 하지만 여기에다 천장 마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실내 천장 마감, 실내 천장 마감이 필요한 겁니다. 바깥에 현관 부분에 외기에면 부분 이 부분에 마감도 필요하고 천정제 마감이 필요하고 실내에서는 당연히 알다시피 뭐 여러 가지 흡음재랄지 다양한 재료로 실내 천정이 마감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감단들이 보이고 그 안에 어떤 공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1층에 이제 여러분들 빛이랄지 비랄지 외기에 어떤 면학에서 캐노피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런 캐노피 부분도 항상 있다라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성이 1층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2층에 또 창호가 끼어지는 모습, 그리고 그것들 지탱하는 보, 항상 기둥 위에 바닥과 수직벽, 수직 구조체가 만나면 항상 보가 있죠. 이 보가 이 바닥과 이 바닥에 힘을 지탱해주죠. 그래서 항상 이런 보 표현. 그 다음에 바깥쪽, 건물의 바깥쪽으로 도는 부분은 큰 보고, 아주 큰 보고, 안쪽으로 도는 작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보와 작은 보의 관계, 슬래브의 관계, 그리고 옥상에서는 이렇게 난간이랄지 파라펫, 옥상 부분에 방수랄지 이런 것들 생기는 파라펫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보면서 이해를 하십시오. 뭐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예요. 예,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히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도해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항상 정리를 해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졸업작품에 대해서 단면도를 그려낼 때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고 정확히 자기 것을 만들 수 있어요. 마감이 있으면 이런 실내 공간에 노출을 했을 때는 이런 마감면이 없는 거죠. 그리고 층고라는 부분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슬래브 최상부터 다음 슬래브 최상까지인데 그 속에 층고, 이게 층고라고 표현이 되고요. 천정고라는 것은 이렇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천정고라고 그 안에 공간이 천정성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층고와 천정고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항상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어보면 천정고가 얼마니, 층고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이해가 있으면 층고는 슬래브부터 슬래브까지인 거고 천정고는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천정석 공간, 뺀 공간이다. 자,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개념을 잡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단면에 대해서, 건축물의 단면에 대해서, 단면의 구성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상당히 표현 기법도 중요하지만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중요하니까 한번 꼭 이해하시고, 뭐 출력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 이런 것들 하나 넣어놓고 다니시면 동기들끼리, 조원들끼리 뭐 하는 이야기랄지 교수님들과 하는 이야기에서 상당히 언어적인 측면이랄지 개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순서 없이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은 기초예요. 뭐 기초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대부분 기초를 표현해라, 기초를 그려내라 하면 다들 헷갈려하고 잘 못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교수님? 이 어떤 기초죠? 기초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알다시피 독립기초, 줄기초, 매트, 원통기초가 있는데 그 표현이 어떻게 돼요? 다 여러분들 표현해라면 다 똑같이 표현해요. 사실 이거와 단면도에서 이거와 이거의 이해를 차이를 잘 모르세요. 예. 근데 기초 오늘 좀 기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왼쪽이 줄기초예요. 왼쪽이 줄기초. 이렇게 표현되는 건 줄기초입니다. 일단 세부적인 치수는 나중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자, 표현법 자체에서 기초에 이 흙에 묻히는 부분에서 이런 망치가 나오는 거는 뭐다? 줄기초예요. 가장 많이 쓰는 기초 두 가지가 있죠. 줄기초. 매트는 뭐예요? 매트는 바닥이 좀 두껍고 이 부분이 대각선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일 바닥 부분이 상당히 두껍고 그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을 펴는 게 온통 기초예요. 지금 매트 기초. 이 기초에 대한 표법을 좀 이해해 주세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아까 말했던 줄기초, 온통 기초 외에 독립 기초로 하는 게 있어요. 독립 기초. 뭐 잘 아시죠? 독립적으로 하는 기초. 각 표현법이 같은 위치를 잘랐을 때 단면으로 커팅했을 때 표현법이 좀 달라요. 표현법들이. 그래서 독립 기초는 그 기초 부분이 정확히 잘리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 줄기초는 연속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초 부분이 잘리는 거죠. 이런 표현법. 온통 기초는 아예 기초 제일 바닥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온통 기초에 표현이 된다. 접속대 표현이 된다. 여러분들 이거 다 정확히 다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한데, 제가 한번 여기서 또 그림으로 한번 되짚어주면 또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온통 기초, 내 작품이 줄기초냐 아니면 온통 기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독립기초부터 살펴볼게요. 자, 독립기초 보면 평면에서 표현이 되는 거죠. 평면에서 보면은 기둥 밑에 이렇게 독립된 정사각형 형태로 기초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둥 밑에 생기는 기초, 이게 바로 독립기초예요. 근데 기둥 하나다, 기초 하나죠. 여기 기둥 하나다, 기초 하나. 그럼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요, 교수님? 이 정도, 이 기초. 독립기초에 이 지하에 묻히는 이렇게 넓은 정방향의 옵셋된 기초는 얼마예요? 1200 정도 됐어요. 여기서부터 1.2m, 1.2m. 그리고 높이는 600. 이런 것들이 독립기초입니다. 그래서 단면을 보통 이렇게 끊을 때, 저희가 단면을 끊어냈을 때 실제 기초판은 잘리진 않아요. 독립기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사실은 독립기초인지 온통기초인지 연속기초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똑같은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독립기초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 보까지는 이렇게 연결되는 보까지는 잘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독립기초판은 점선으로 표현이 돼요. 왜냐면 보이지 않는 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히든선, 즉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게 바로 독립기초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보 있잖아요. 땅 속으로 가기 때문에 지중보라고 해요. 네, 땅 밑으로, 땅 속으로 가는 보인데 우리가 보라고 하는데 지중보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항상 도면 그리거나 이해할 때 항상 어려운 게 있어요. 과연 그러면 이 기초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기초는 어디 뭐 1m까지 합니까? 2m 아니 10m까지 합니까? 이런 건데 정해져 있습니다. 90cm요. 네, 지면으로부터 땅면부터. 이게 동결선이라는 건데, 겨울철에는 땅이 얼어요. 땅이 표면부터 얼어가는데 최대 90cm까지 땅이 얼게 돼요. 그래서 이 동결선 안에 이 기초 조면을 넣어야 돼요. 안쪽으로. 왜 그러냐? 동결선 바깥으로 가게 되면 이 기초 부분이 여기는 겨울에 여기는 얼게 되고 여기는 얼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 얼게 되는 기초와 얼게 되는 부분과 안 얼게 되는 부분에 크랙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수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가 파손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초는
깊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깊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결선 아래로 넣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중요합니다. 이 독립기초에 대한 표현법은 이렇게 점선으로 하되 반드시 동결선 90cm 아래로 넣어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게 상당히 키포인트입니다. 조금 아마 이해가 됐을 거예요. 표현법을 통해서 기초를 이해하는 거,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표면 높이로부터 기초 조명까지 적용하는 그 사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 동결선 990cm, 즉 90cm 동결선까지 기초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자, 바로 아래에다가 기초판 위치하는 거.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약간 허용은 돼요. 허용은 돼. 좋은 건 아니에요. 세모. 자, 기초 동결선 위까지 기초를 다 넣는 게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지중보를 내리고 여기다가 기초 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보세요. 아예 동결선까지 내려가고 기초를 바짝 붙이는 거. 동결선 아래까지 기초를 다 맞추지 않고 위로 올리는 거. 또는 동결선을 뚫고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은 X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기초예요. 잘못된 독립기초의 적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줄기초예요. 다음은 줄기초. 줄기초도 보시면 이제 기초가 줄기초는 아까는 독립기초는 이렇게 기초판이 됐었지만 줄기초를 쭉 연장시키는 거죠. 보 아래로 기초를 쭉 이렇게 콘크리트를 쭉 연속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기초라는 거예요. 똑같이 단면도를 여기를 잘랐을 때 어떻겠어요? 기초가 이제 보이죠. 연속되기 때문에 형태는 근데 똑같아요. 형태는 독립기초랑 똑같은데 그 독립기초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량은 어떻겠어요? 기초 물량은? 물량은 확실히 연속 기초가 독립 기초보다는 많이 들어가겠죠.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요즘에 시공성이 있어가지고 기초를 맨 독립 기초보다 기초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줄 연속적으로 기초를 쳐버리는 게 훨씬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인력비, 즉 이 기초를 만들어내는 어떤 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품에 대한 거랑 이런 것들이 좀 고려하면 돼요. 어찌됐든 연속 기초는 이렇게 기초가 솔리드하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그 독립기초와 줄기초를 보다 좀 자세한 도면으로 디지털 도면으로 비교를 해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기둥 중심선이 있고 기초판과 기둥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둥 중심선과 기초판을 일치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도 줄기초도 외벽이 있고 그 중심에 정확히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중심선에서 기둥 지중보가 표현이 되고 이 지중보와 동결선까지 해서 이 기초가 점선으로 표현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깊이는 900이라 그랬죠. 이 깊이는 900을 유지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독립기초의 표현법, 캐드 표현법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법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려주시고요. 줄기초는 어때요? 같은 느낌이지만 줄기초 같은 경우는 이 기초가 쭉 오기 때문에 이 실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줄기초는 실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선표, 동결선 깊이까지 줄기초의 표현과 독립기초의 표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둥, 줄기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차이가 있죠. 이거 독립기초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지중해 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중보가 있는 거고 줄기초는 쭉 이 기초 벽 자체가 쭉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법들이고 어때요? 중심선에 맞춰서 이 벽이 그대로 쭉 내려와서 기초와 만나죠. 그래서 이러한 중심면 표현법이고 여기는 어때요? 보가 옆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이 그 벽에 맞춰서 기둥 라인에 맞춰서 보가 옆으로 쭉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법들 좀 다르다는 거죠. 예, 이런 다른 표현법들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외벽 중심선, 여기는 기둥 중심선. 그래서 이게 벽식 구조에서 쓰는 거죠. 줄기초는 벽식 구조에서 쓰는 구조가 이제 줄기초고, 기둥에서는 동기초를 쓰게 되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매트 기초, 몸통 기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